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페라 코치 이기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15살의 어린 나이에 정말 집안이 몰락해서 게이샤가 된 아주 슬픈 나비 부인의 사랑과 비극을 담은 오페라 푸치니의 작품이죠. 마다마 버터플라이 나비 부인이라는 오페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실화가 있었다고 해요. 나가사키 항구 근처는 아시아에서도 일본에서 가장 먼저 이제 서구의 문명이 또 들어오고 개방된 곳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 군인이나 잠시 배를 타고 여기에 정박했다가 다시 나라로 돌아가는 그런 서양인들을 만나서 또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이런 게이샤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꿈꾸며 그 순진한 소녀들의 그 사랑이 또 결혼으로 이루어져서 잘 살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서 슬픔을 간직한 채 세상을 떠난 이 실화를 일본의 이야기지만 미국에 있는 작가가 소설로 만들고 또 그 이야기를 참 외국 사람 서구인들의 눈에는 참 이게 흥미로웠을 수도 있는데요. 영국에서는 또 연극으로 만들어진 작품인데 이것을 오페라 작곡가, 이탈리아의 작곡가죠. 푸치니가 연극 작품을 보고 너무 감명을 받아서 오페라로 만들게 된 작품입니다. 사실은 서양인들 눈에는 아주 순종적인 이런 나비 부인 같은 캐릭터가 조금 신기하기도 하고 흥미롭게 느껴지겠지만 이런 동양인의 입장에서는 너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 같은 약간 제국주의자의 모습을 보이는 이 주인공 남자가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이거는 어디까지나 오페라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우리는 아름다운 음악에 좀 치중을 해서 이 작품을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탈리아 작곡가가 만든 작품이지만 배경이 다 일본 나가사키 항구 근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또 미국 그 해군 장교로 나오는 주인공 핑커턴이라는 사람이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참 이국적인 음악이 많이 쓰여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딱 이렇게 캐치하는 것도 아주 이 나비 부인을 감상하는 재미가 있을 수 있을 텐데 미국 음악 또 일본의 민소풍의 가락이 나오는 것을 딱 들으시면은 이게 이태리 사람이 만든 작품인데도 참 흥미롭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주인공이 된 우리 15세 게이샤 나비 부인은 별명이에요. 초초상이라고 불리거든요. 이 나비 부인, 소프라노가 역할을 맡게 되고요. 가장 주인공이면서 거의 이 극을, 오페라를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약간 좀 딜레마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어찌됐든 아주 어린 소녀이지만 푸치니가 작품을 쓸 때는 좀 리릭 소프라노, 서정적이고 풍성한 소리를 내는 소프라노에게 역할을 맡겨놨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너무 어리고 목소리가 얇고 소녀 같은 소프라노가 이 노래를 부르면 좀 안 어울려요. 그래서 사실 한 40이 넘은 좀 연륜이 있는 성악가들이 나비 부인 역할을 맡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머 15살 게이샤인데 뭐 이렇게 아줌마 같아. 요게 약간 좀 역설적이지만 그런 거는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양인 소프라노가 이탈리아의 오페라 무대에서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좋은 오페라가 바로 나비 부인이죠. 아무래도 다른 오페라들은 다 유럽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 가발을 이제 금발을 쓴다든지 예를 들면 좀 서구의 체형에 맞는 의상이나 이런 거를 동양 사람이 소화하는 게 좀 어색할 수는 있지만 이 나비 부인 역할은 동양인이라면 정말 딱 들어맞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계적인 가수로 좀 발돋움하는 그런 오디션이나 이런 걸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나비 부인이 사랑에 빠지게 되는 핑커턴이라는 이 테너인데요. 미국 해군 장교이고 어떻게 보면은 자신은 미국에 결혼할 여자가 있으면서 잠시 좀 흥미를 위해서 잠깐 그냥 거쳐가는 곳이기 때문에 진담 반 농담 반 나비 부인과 결혼을 하는
우리 양키들은 정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닻을 내려야 하는 약간은 좀 자유분방한 면모를 보여주는, 그리고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조금은 철없는 그런 캐릭터가 바로 핑커턴이라는 사람이고요. 또 나비 부인의 하녀로 나오는 스즈키가 있습니다. 저음을 내는 메조소프라노가 역할을 맡는데요. 이렇게 막 자신의 아리아가 있다든지 아주 비중이 있는 역할은 아니지만 늘 나비 부인과 거의 함께 나오는 또 중요한 감초 역할을 해주는 역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작품은 여러분 3막으로 되어 있고요. 1막, 2막, 3막을 공연하는 경우도 있고 1막과 2막, 3막을 그냥 묶어서 2막에 1장, 2장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조금 내용을 살펴보자면 1막에서는 처음에 이제 나가사키 근처에 있는 집이 나오는데 뭔가 음악이 되게 불안정하게 시작이 돼요. 여러분 한번 음악을 들어볼까요? 나비 부인. 그냥 이 게이샤의 아주 뭐 꿈같이 달콤한 사랑을 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를 처음에 오프닝에서 오페라가 시작될 때 그 나비 부인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고 비극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뭔가를 좀 암시하는 듯한 음산하고 좀 빠르면서 불안한 그런 음악이 좀 약간은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음악이 시작이 되는데요. 나비 부인 처음에 이제 시작되는 오케스트라 음악의 선율을 조금만 들어보세요. 뭐가 이렇게 아프게 찔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날카롭죠, 여러분. 여기에서 요게 그러니까 인트로 음악이지만 처음에 오페라가 시작될 때이지만 나비 부인이 중간에 그 핑커턴에게 결혼을 하고 나서도 뭐 외국에서는 사랑하는 귀여운 나비를 핀셋에 이렇게 핀으로 꽂아가지고 뭐 어디 벽에 고정을 해놓는다면서요?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핑커튼이 이제 귀여우니까 나비야 나비야 이렇게 초초상을 애칭으로 부르다 보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이런 조금 잠깐씩 나오는 대사에서 이런 좀 신경질적이고 날카로운 음악에서 비극을 암시하는 그런 요소를 조금씩 넣어줬고요. 그리고 1막에 보시면 굉장히 이국적이고 세련된 취향을 갖고 있는 푸치니가 음악을 작곡할 때 처음에 결혼식 장면 전에서 이제 핑커튼이 우리 양키들은 어디나 돌아다니면서 닻을 내리죠. 조금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우리는 유흥을 즐깁니다 하면서 자유분방한 자신의 면모를 나타내는데 그 오페라 아리아의 전주가 미국 국가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좀 흥미롭죠? 전주가 많이 들어본 미국 국가를 여기 썼습니다. 음악이 약간 바뀌면서 도분구알몬도 노래 제목이 도분구의 알몬도라는 곡이에요. 우리는 어디든지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하면서 자신의 미국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면서도 나는 진중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약간 얘기하고 있죠. 사실 이제 나비 부인과 결혼을 하는데 이것도 나비 부인만큼은 본인의 종교를 개종하면서까지 자신의 가족과 친척들을 버리면서까지 한 남자의 아내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자신의 이 처지 가문이 몰락해서 게이샤가 됐는데 이거를 다 벗어나서 잘 살 수 있는 길은 저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나비 부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핑커튼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어떻게 보면 좀 철이 없기도 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비 부인과 결혼식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여러분 딱 들어보시면 뭔가 되게 일본스럽다. 일본의 그 민요 가락이 또 나오거든요. 결혼식 장면에서 약간은 구슬픈 것 같으면서도 동양적인 선율이 나와요. 동양의 오음계를 이렇게 사용해서 뭔가가 일본에 그냥 전해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동양적인 선율이지고 오페라인데 이렇게 1막에서 나오고 있고요. 결혼식을 친척들의 모든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치룬 다음에 너무나 아름다운 두 사람의 이제 결혼식 첫날 밤을 지내는 아름다운 사랑의 이중창이 나오면서 길게 오페라에서는 거의 1막 마지막 장면인데 오랫동안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면서 사랑을 속삭이는 장면으로 1막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알콩달콩 재밌게 잘 살면 좋겠지만 여러분 2막 장면이 되면요 막이 바뀌면서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예전에 어떤 공연에서는 참 제가 흥미로웠던 것이 시간이 지나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비 부인의 집에 이렇게 쌀가마니가 쌓여 있었는데 그게 좀 처음에 1막보다는 이제 3년 뒤니까요. 가마니가 몇 개 안 남은 그런 설정을 연출가가 했더라고요. 그리고 피 커튼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기도 벌써 3살이 되어가지고 조금 자라서 나오는 그런 이제 2막 장면에서는 벌써 슬픔이 드리워져 있죠. 나비 부인은 오매불망 핑커튼을 기다리고 있고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언제 올 것인가 늘 바닷가를 보면서 그 사람이 타고 왔던 아브라함 링컨호 그 배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요. 옆에 있는 그 하녀 이제 스즈키는 이렇게 오랫동안 오지 않는다 그러면 좀 단념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는데 무슨 소리야. 그 사람은 분명히 나를 만나러 올 거야 하면서 부르는 이 나비 부인 오페라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나비 부인의 아리아가 나옵니다. 소프라노 아리아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운벨디 베드레모 어느 개인 날이라는 뜻입니다. 저 언젠가 이제 그 맑고 개이고 화창하고 아름다운 그 날이 오면 그 사람은 나에게 달려올 거야. 그 사람이 지어주었던 나비 내 이름을 딱 부르면서 올 건데 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아도 그 사람을 만나러 바로 가지 않고 저 언덕에서 골목에서 숨어서 보고 있다가 그 사람이 내 이름을 부르면 달려갈 거야. 정말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 거야 하면서 혼자 자신을 또 달래는 희망과 용기를 갖고자 하는 곡이기도 하지만 이제 단념하라고 얘기하는 하녀 스즈키에게도 하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왠지 불안하죠. 그 남자가 올지 안 올지 뭔가 이게 불안하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곡입니다. 운벨디 베드레모 소프라노 아리아인데요. 나비 부인이 2막에서 부르는 어느 개인 날 함께 감상을 해보실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조금 이런 성격이 저는 아니에요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좀 복장이 터지는 오페라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태리 그 할머니들은 정말 늘 이렇게 손수건을 다 가지고서 나비 부인을 보러 가거든요. 음악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그래요. 지금 이제 방금 들으셨던 어느 개인 날 너무 유명하지만 이 곡을 부르고 난 뒤에 늘 나비 부인은 다 거울에 앉아서 남편이 오늘 올지 내일 돌아올지 모르니까 화장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남편이 오면 이렇게 집도 아름답게 꾸며야 돼 그러면서 하녀 스즈키와 함께 막 집을 버들가지 나무를 꺾고 여러 가지 정원에 있는 꽃으로 막 장식하는 그런 이중창도 나오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더 슬픈 요소가 되고요. 가장 백미 아주 그냥 슬픔의 정점을 찍는 마음이 찢어지는 장면이 뭐냐면 늘 그 나비 부인 옆에는 스즈키 그 옆에는 또 나비 부인의 아들 그 어린 아이가 뭘 압니까? 셋이서 이렇게 창호지로 되어 있는 창문을 탁 바라보면서 창호지 구멍을 몇 개 뚫어놨어요.
저 바닷가에서 오늘은 우리 아빠가 올까? 우리 남편이 올까? 그분이 오실까? 아들아, 기다려라. 네가 지금은 이름을 엄마가 항상 마음이 아파하고 슬픔이라고 부르지만 네가 기쁨이 되는 날이 올 거야. 너의 아빠는 올 거야 하면서 다 밤을 새서 꼿꼿이 서서 그 남편을 기다리는 장면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기다림의 정점을 나타내려면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뭐 아주 마음 아픈 웅장한 곡을 연주할 수도 있고, 방금 들은 이런 아리아처럼 아주 기교를 뽐내주는 마음이 아픈 나의 심정을 잘 표현하는 독창곡으로 이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아니면 슬픈 듀엣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푸치니가 참 이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나비 부인에 있어서 나비 부인 소프라노 아리아가 중요하다면, 그 다음으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뭐냐면요, 요 슬픔과 기다림을 코러스, 합창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요, 거기에 내가 남편을 기다리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남편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슬퍼요라는 이 가사를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허밍이 있죠. 옛날에 제가 앤니오 모리코네가 작곡한 러브 어페어라는 영화에 나오는 음악이 있어요. 아주 그 슬프고도 참 깊은, 뭐라고 할까요? 고독. 그런 것을 표현할 때 허밍을 하면서 여자 주인공이 딱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있거든요. 여기서도 그 모든 슬픔의 감정을 독창이 아닌 이 약간 어부들이 사실은 이제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함께 부르는 노래로 오페라에서는 설정이 되어 있는데, 얼마나 그 멜로디가 구슬프고 슬픈지, 가사가 없지만 이렇게 마음을 에이는 그런 노래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합창이 부르는 허밍 코러스가 나옵니다. 허밍으로 노래 가사가 없지만 꼬로 합창인데 라보카 끼우사, 허밍으로 하는 코러스라는 뜻의 곡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2막 마지막 장면이면서 3막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냥 되게 음악이 단순한 것 같은데, 여러분, 그 구슬픈 선율이 정말 푸치니가 천재인 것 같아요. 잠깐만 한번 들어보실게요, 여러분. 허밍 코러스. 저 바다 멀리에서는 어부들이 이제 다 밤에 여러 가지 작업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나비 부인과 그 집 안에서는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는, 멀리 뱃사람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창호지를 뚫고 남편을 기다리는 애타는 심정이 담겨져 있는 곡이에요. 합창으로 여기서 아주 구슬프게 합창으로 연결되는, 여러분, 아주 좋은 그 연주가 많이 있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은 꼭 한번 찾아서 허밍 코러스, 다 가사는 없지만 너무 아름다운 푸치니의 선율을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3막에서 이게 웬일입니까? 드디어 그 남편이 타고 왔던 아브라함 링컨호가, 여러분, 멀리 보니까 들어오고 있어요. 그 3년여를 기다렸던 내 꿈에도 그리던 남편이 드디어 왔지만, 너무 비극적입니다. 이 남자는 그냥 본인은 진담 반 농담 반 결혼을 했기 때문에 미국으로 돌아간 남편은 당연히 미국에 원래 약혼을 했었던 여자와 결혼을 하고, 그 와이프를 데리고 이제 일본 나가사키 항구에 돌아오기는 했는데, 참
설정이 너무 슬프죠. 그 미국 여인은 아기를 갖지 못하니까 이제 여기에 나비 부인이 아기를 기르면서 살고 있다는 소식을 어디선가 들었겠죠. 아기를 데리러 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비극이 시작되죠. 모든 사실을 알고 나비 부인은 아버지가 다 돌아가실 때 물려주셨던 좋은 집안이었지만 가문이 몰락할 때 다 명예롭게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슴에 다 그 얘기를 새기면서 본인은 할복 자살을 하고 마는 아주 비극적인 오페라인데, 이 산막에서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슬프게 진행이 되지만 핑커튼이 딱 노래를 부르는 그 아리아가 너무 멋있고도 중요한 아리아입니다. 이렇게까지 꽃으로 장식을 해놓으면서 정말 이 사람이 진지하게 나를 기다리고 있을 줄 몰랐었는데, 안녕 나의 정든 이 집이여 하면서 부르는, 아니 뭐 늦게 찾아온 주제에 뭐 괜히 슬프고 괴로운 노래를 부릅니까 여러분? 조금 뻔뻔하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오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또 유명하고 아름다운 곡이에요. 테너의 아리아, 아주 유명한 곡이거든요. 아디오 피오리토 아질. 이제 그 핑커튼이 돌아와서 나비 부인의 집을 보면서 부르는 안녕 꽃으로 장식된 정든 나의 집이여 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나비 부인은 죽게 되고, 죽기 전에도 그 아들만큼은 아버지의 손에서, 새어머니의 손에서 미국으로 가서 정말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아들에게는 좋은 옷을 입혀서 성조기를 흔들면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게끔 방에다가 놔두고 자신은 병풍 뒤에 가서 탁 자살을 하고 마는 너무나도 슬픈 오페라가 푸치니의 나비 부인 마다마 버터플라이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아마 곡을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거 염두에 두시고 감상을 하시면 딱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오페라를 감상하실 때는 그 주인공 캐릭터가 부르는 아리아가 너무 중요하니까요. 나비 부인의 아리아 그리고 주인공 핑커튼의 아리아를 중심으로 살펴보시면서 나비 부인, 아주 그 슬픈 사랑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만나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다음 시간에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